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대전 시민이라면 누구나 도안 호수공원에 지어질 아파트가 언제 분양되나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권성두 PD,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에 대해 취재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가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으로 조성하는 호수공원과 아파트가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텐데요. 대전시가 작년부터 분양 날짜를 계속 연기하고 있음에도 그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안에 분양 절차를 마치겠다는 입장인데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네. 자, 이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은 지난 2015년에 본격화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자, 이렇게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네, 대규모 호수공원을 짓겠다는 계획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2년 전부터 계획되어진 사업인데요. 대전시와 시민단체는 계속해서 마찰을 빚어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대전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갑천 친수구역 3블록 아파트. 이곳의 분양 시기가 계속 연기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분양 날짜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 지금 이제 대전에서 남은 지역 중에서 가장 지금 이제 대전 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제 호수공원이잖아요. 지금 옛날부터 벌써 이제 오래전부터 말도 많았고 계속 이제 어떤 그 개발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더 관심은 더 고조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대전 시민들이라면 누구든지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지금 호수공원입니다. 그래서 분양 날짜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금 추세죠. 인공호수와 월평공원이 있는 도솔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실수요자뿐 아니라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사람들까지 큰 관심이 쏠려 있다. 특히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거 하실 분들은 물론 갑천 호수공원이라는 그런 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심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얼마나 초기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거냐라는 그 관심이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뭐 거기는 일단 당첨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이상의 어떤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대전 사람 시민들 누구든지 그 지역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하지만 지난 2일 환경부로부터 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자연환경 보전, 수질, 기타 의견을 반영하라고 재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대전시가 실시계획 변경 계획안을 제출할 때 환경보전 방안에 대해서 제출했죠. 이제 제출했는데 그 보완을 해달라고 해서 2017년 4월 26일 날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3개월 정도 환경부에서 검토를 했고요. 7월 26일 날 국토부로 다시 회신이 온 겁니다. 환경부의 제보안 내용은 이렇다. 천연기념물 미호종괴 서식 여부 조사, 유입이 예상되는 법정 보호종과 양서류의 서식 환경 조성이다. 또한 호수 운영으로 인한 갑천의 수량 영향과 호수의 녹조 대책 마련이다. 그리고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실적 제시가 골자다. 이에 시민단체는 환경부의 제보안 요구가 사실상 호수공원 조성 중단과 재검토를 의미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대전시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갑천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인 기술적인 어떤 우려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부분, 또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어서 지금 대전시는 뭐 2, 3주 안에 그 문제 보완해서 내겠다고 하는데 2, 3주 안에 사실 그 내용을 그렇게 담을 수 있는 수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전시는 시민단체와 입장이 다르다. 2015년부터 본격적인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보완 사항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는 것 때문에 재보완 요구는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보완 요구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미호종계라든가 이런 조사는 당초 환경적 영향평가에서 다 조사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추가 조사를 요구해서 우리가 추가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해서 바로 조치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환경부에 가서 하는 얘기가 대전시에서는 그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강행한다 뭐 이래가지고 사업하게 환경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업이 지금 뒤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대전시의 이러한 입장에 시민단체는 회의적이다. 이러한 생태계 조사에 대해서 새롭게 정밀하게 하라라는
이런 이제 요구 내용은 이게 단순히 이게 1, 2주 이게 해소될 문제가 아닌 거죠. 필요하면 수개월. 특히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맹꽁이라든지 이런 이제 종류들은 여름철에 이제 집중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올 여름뿐만 아니라 내년 여름 최소한 수개월이 필요한 그런 조사다 보니까 조사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이번에 그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 내용을 과연 2, 3주 안에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은 부실한 그 재보완 요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동안 좁혀지지 않는 시민단체와 대전시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민관검토위원회가 구성됐다. 대전시는 민관검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당초 승인받은 실시 설계를 두고 올 4월 다시 실시 설계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 변경안에 대해 재보완 요구를 한 것이다. 하지만 실시 계획 변경안을 놓고 환경보전 협의가 늦어질 경우 대전시는 2015년 처음 승인받은 실시 설계로 올해 안에 갑천 진수구역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에서 저렇게 다시 인가 난 걸 가지고 한다라면 우리는 변경 없이 당초대로 그냥 인가 났던 걸 변경 없이 강행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도 우리도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어 표류하고 있는 갑천 진수구역 개발 사업.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갑천 진수구역 개발 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은동 일대 약 93만 제곱미터의 생태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인근에 최고 20층 아파트 5천여 세대를 짓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의 1, 2블록은 민간에서 개발한다. 3블록은 1, 2블록을 합친 만큼 가장 큰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로 인기가 높다. 4블록은 임대 아파트다. 이 3, 4블록은 대전도시공사에서 분양한다. 마지막 5블록은 연립주택 단지다. 그 도안 친수구역 개발의 핵심은 호수공원이었는데 이제 그 아파트 건설로 변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전 시민들에게 그 주택의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 블록당 지금 개발 이익이 500억에서 약 7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개발 이익을 대전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공영 개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영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대전시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05년 대규모 호수공원을 짓겠다는 것에서 출발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사업비의 국비 조달에 실패하면서 친환경 생태호수공원 조성은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때문에 환경 문제와 지역 공동체 파괴, 원도심과의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대전의 가장 큰 갈등 사안이 됐다. 아마 시민단체에서는 호수공원만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 아마 그렇게 반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좀 들긴 하지만 새로운 습지 구간이 생긴다라는 면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호수공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아파트를 개발해서 분양해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섰기 때문에 결국은 고밀도의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갑천 진수구역 개발 사업은 2015년 2월 진수구역 조성 사업 확대 개발 계획 발표로 시작한다. 2015년 9월 환경 영향 평가를 협의하고 2015년 11월 택지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민관검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2017년 4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2017년 8월 환경부가 재보완을 요구한 것.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공사 시행 전 단계에서 멈춰버린 것이다. 대전시는 하루빨리 재보완해 올해 안에 분양할 계획이다. 지금 그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민들하고 약속해서 이제 추진하면서 당초 시시기에 인가도 됐고 이미 3천억이 투자가 됐어요. 네. 1년에서 50억에서 70억이 이자 발생이 되는데 금융이자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건 대전시에서 부담을 한다면 결국 시민들의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전시는 토지보상비 지급을 위해 대전도시공사가 3천억을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시민단체는
대전시의 허파인 월평공원과 갑천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월평공원과 갑천이 우리 대전 한가운데에 생태 섬처럼 이제 자리 잡으면서 우리 대전 시민들이 사실 이 자연 공간에서 산책도 하고 또 어린이들이 이제 환경 교육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의 가치를 체험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런 가치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민들,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중앙정부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보전 행정을 해야 될 대전시가 오히려 훼손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최근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천과 월평공원은 800여 종의 동물이 살아가는 도심 속 생태 보물섬 같은 곳. 대전시도 그 가치를 깨닫고 환경부로부터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한 것인데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를 개발하는 건 이중적 행정이라 꼬집는다. 사실 대전시도 이제 2011년부터 한 3년, 2년 정도 조사해가지고 그 습지보호지역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환경부에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들 저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대전시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에 여러 가지 개발 행위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행정의 이중성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단체와 오랜 기간 마찰을 빚고 있는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도안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계획안이 국토부에 계류 중이라는 것이죠. 국토부 나름대로의 분석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승인이 없이는 이 사업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이 도안 친수구역 개발에 대해서 그 주변에 대한 환경 보전 방안에 대해서 환경부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두 부서의 의견이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은 수익성을 따라 여기까지 흘러왔다. 사업성을 따지고 속도만 낼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간구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숨고르기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전시에 있는 대부분의 그런 가구들이 좀 관심 갖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 분양을 하느냐도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대전 시민들이나 또는 우리 대전시에서도 너무 급하게 어떤 정해놓은 어떤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좀 완벽한 그런 보완을 통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갑천과 월평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단체와 이제 하루빨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대전시가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법은 없는 겁니까? 네, 환경부와 국토부의 최종 승인만 득하게 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형국인데요. 대전시와 시민단체가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인공호수가 하나 더 생긴다면요, 굳이 싫어할 이유는 없겠지만 대전의 경우에는 갑천이 있는데 굳이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인공호수를 지어야 하나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의 국비 조달이 실패하면서 대전시는 현재 5천억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국비 조달이 어려워졌을 때 사업을 접어야 했다는 의견, 지금이라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분분합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또한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은 대규모 생태 호수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전임 여몽철 시장의 공약에서 출발한다. 이후 박성효 시장이 당선돼 백지화됐다가 염 시장이 복귀하면서 다시 촉발된다. 하지만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는 실패한 것.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은 원래 호수공원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호수공원을 건설을 해서 대전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호수공원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 확보가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됐죠. 국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2014년 12월에 신임 대전시장인 권선택 시장이 그러면
호수공원 주변에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시계획 변경으로 나타나고 국토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친수구역법이 제정되면서 호수 조성에 재원을 마련할 아파트 건설 사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강을 따라서 강 양쪽 변을 토지를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만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분양을 해서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국가라고 해서 수익을 얻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하천변은 대체적으로 보존되거나 또는 잘 관리되어야 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 관리의 면에서 보면은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천 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 친수구역 특별법. 친수구역은 시민들이 물과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주거, 상업,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구역을 말한다. 친수구역 특별법 제정을 반대할 그 당시에도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부동산 개발업을 한다라는 비판이 있었죠. 이 지역도 있으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갑천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에다가 호수라고 하는 낭만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그 주변을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게 될 테고 결국은 이것은 과열 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요. 나중에는 이것이 결국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당초 대규모 생태호수공원 조성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규모 아파트 사업으로 변질되었다. 여기에 시민단체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권선택 시장이 선거 기간 중에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평가나 여론을 이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취임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의견 수렴 없이 염옥철 시장이 수립됐던 그 계획을 그대로 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사업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이 사업에 대한 대안 마련할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강행하고 그동안 이제 소통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갑천 친수구역 개발 예정지의 토지 소유주들 역시 아쉬움이 큰 상황. 호수공원이 주 목적이었고요. 대전 시민을 위한 쾌적한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게 대전시의 주민들에게 밝힌 입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을 때 호수공원의 그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아파트를 져서 충당을 해야 되니까 아파트를 져야 된다라는 그 계획에 5,200세대라는 그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라는 거는 우리 주민들로서는 처음에 상상을 못했던 사업이었죠.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에 낮은 공시지가였지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수용을 허락했다는 지역 주민들. 2015년부터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 작년 대부분 끝이 났지만 여전히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사업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저희가 여기 보상이 실시할 때부터 이건 부당한 보상이고 부당한 처우다라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그 보상이 실시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반발해 왔고 토론을 하자라는 걸 수없이 제시를 했지만 대전시나 도시공사는 우리는 그러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인 어떠한 그 행정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권리, 주민들 그리고 우리 대전 시민들의 이곳에 농사지었던 분들의 그 억울함이 없도록 최대한 대책에서는 열심히 투쟁할 겁니다.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서 땅을 임대해서 정말 생계용으로 농사를 짓던 분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좀 아쉬웠다 이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 보상이라는 부분이 토지주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적었고 대전시도 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른 감이 좀 있다. 그렇다면 사업 예정지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쪽에서는 문화재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고 철거되지 않은 집도 보인다. 이번에 호수공원이 개발이 되면서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요. 정부에서 시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로 와닿는 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보상받은 그 금액으로 나가서 다시 부지를 구입을 해서 건물 짓고 다시 새로운 터전에서 이만큼을 일고 나가려면 그 물리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 말고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감안이 안 된 것 같아요. 12년째 이곳에서 생업을 이어온 오세은 대표는 앞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인접 시군구로 가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 업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보상받은 그 금액으로 알아보기가 정말 힘든, 그러니까 웃돈을 얹어서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에도 또 새로운 거래처를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도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토지 소유주들은 수익성만 계산하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 곱지만은 않은 것이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대규모 이제 이런 이 투기성 중대형 아파트 사업들 앞으로 단속하고 철저하게 억제하겠다라고 지금 부동산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그런 이제 주택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해서 뉴딜 정책도 이제 발표하고 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런 투기성 이런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단속하고 억제될 대전시가 앞장서서 그런 걸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갑천 친수구역 공동주택 용지 중 3, 4블록은 대전도시공사에서 개발하고 1, 2블록은 민간업체에서 개발하기로 결정났다. 현재 개발 이익만 봐도 1, 2블록 개발 이익이 약 1,000억 대가 넘어갈 건데 이것을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것은 제가 볼 땐 맞지 않고요. 그래서 1, 2블록 모두 공영 개발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집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국민주택 규모인 1블록만이라도 공영 개발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 또한 대전시가 거부한 상황입니다. 대전시의 주택 보급률은 작년 기준 102%에 달한다. 반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율은 50%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다가구 주택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미 주택은 가구 수 대비 100%가 넘어버렸는데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2채, 3채 혹은 4채 그 이상의 그 주택을 돈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주거가 부동산의 어떤 일종의 그 투기의 수단으로 주거가 지금 전락되고 있는 상황이고 적정 주거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대전시의 경우 그동안 중대형 아파트가 초과 공급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택 정책은 1인 가구나 신혼,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에서 공공 분양할 3블록은 중대형 아파트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인구 주택 총조사를 살펴보게 되면 1인 가구가 주된 가구를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인데요. 이제 작은 소형 중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의 수요가 정말 얼마큼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전시를 비롯한 다른 타 시도와 연계시켜 봐서 특히 대전시를 놓고 보면 이미 이 중대형 아파트를 수요하거나 또는 그것을 거기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1인 가구들이 살 수 있는 적정 주거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 노인 주거,
그런 청년층 주거, 이 청년층을 위한 소규모 주택이 되거나 아니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어떤 적정 주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대전시는 무주택자를 위해 약 7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높은 분양가가 점쳐지는 주택이 실수요자인 이들에게 돌아갈지는 의문이다. 시민단체는 갑천 친수기역 개발 사업의 중단이 어렵다면 그 해법의 하나로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성이 있는 생태주거 단지 조성을 바라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합의하고 또 제시했던 이게 중저밀 생태주거단지, 그러니까 2,500세대 정도, 그러니까 이제 택지 개발 규모를 한 2분의 1로 줄이고, 그리고 층수도 좀 낮추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그 기능을 중대형 아파트가 아닌 실제 이제 실수요자들. 당시에는 정부에서 그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대전 시민들, 주택이 필요한 대전 시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주택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주거 그 택지 개발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좀 했었죠. 대전시는 시민단체 요구 조건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분들은 사업이 추진은 그 실질적인 사업성은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지금 친수구역을 저밀도로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5층 이하로 주장을 하면 도시 그 호수공원 조성하는 자체를 사업은 이미 보상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거를 백지화시키면 그 적자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출발은 돼 있는데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만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무리한 일을 시작한 것이죠. 사업비가 수천만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돈을 대전시의 재정으로 충당 못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토지 분양이거나 아파트 개발을 통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시민단체에서는 갑천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저밀도 개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겠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투기 과열 지구 중 하나인 세종. 규제 칼끝이 세종으로 향하자 투기 세력이 대전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금 세종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투기 지역, 투기할 지역 다 묶이다 보니까 투자 손님들이 갈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다는 얘기죠. 거기에 가장 유력한 곳이 지금 이제 호수공원이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 반석동의 도시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에 파리 부동산 정책이 아니었다라 보면 그렇게까지 경쟁률이 높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높은 경쟁률이 붙었고 벌써 실제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게 어떤 세종시가 투기지역, 투기갈지구로 묶이면서 파리 부동산 정책의 풍선 효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갑천 친수기역 개발 사업은 대전시가 단속하고 규제해야 하는 부동산 정책을 역행하고 마치 투기를 조장하는 형국이 됐다. 이제 요번에 정부가 이제 지난 그 3월 달에 주택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이번 대책의 어떤 소위 그 풍선 효과들이 뭐 대덕구이라든지 뭐 유성이라든지 서구 같은 지역에서 나타난다면 아마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천과 월평공원은 공공의 자산이다. 우리의 휴식처뿐 아니라 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보금자리다. 한 번 훼손된 자연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갑천 친수기역 개발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되돌아보고 자연과 공존하는 해법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적으로는 사실은 생물들이 이렇게 멸종하고 사라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실 사람한테 영향이 미치게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생물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사람도 같이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 이건 저희가 이제 부탁드리는 말씀인 거고 그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존할 지역들은 보존하고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될 지역은 같이 살고 이렇게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전 시민들의 삶 전체를 이 갑천과 월평공원이 이제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리고 그 갑천과 월평공원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대전의 대기질도 좋아지고, 산소의 공급 또는 미세먼지의 저감, 또 온도의 저감, 이 다양한 효과들이 같이 자연과 공존하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해야 할 너무나 많은 그 가치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그런 어떤 개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소수의 계층들이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부동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내줘야 할 공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공에서 나서서 시민들과 함께 잘 지켜내야 할 그런 소중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이 주택 보급률을 보더라도요,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하천과 이 녹지를 파괴하면서까지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인 경우에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편익만 생각하기보다는요, 환경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주택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보급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권선두 PD 수고하셨습니다.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은 이미 토지 보상비가 이루어져서 공사 시작 전 궤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년에 이자 50억 원가량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지만 자연과 생명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속도를 늦추고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